해패는 10이 있는데 나는 왜 10이 없나? 이샤소 TV. 조금 전에 그 CM 있잖아요. 저희 조카가 불러준 거예요. 예. 달팽이도 집이 있는데 나는 왜 집이 없나? 빨리 마련하자. 예. 좋은 집 마련해서 다리 쭉 뻗고 자자.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대치 에델로이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가 됐는데요. 분양가도 같이 나오잖아요. 어떠세요? 한번 보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시세 차익이 10억이나 난다. 완전 로또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너무 비싸게 나와서 엄두가 나지 않으실 거예요. 이걸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대출은 얼마나 나올까 걱정부터 앞서실 텐데, 그래서 더 철저하게 자금 마련 플랜이 필요한 겁니다. 이 지역은 특히나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이라서 당첨되고 나면 이제 계속 가셔야 돼요. 이걸 포기한다고 하면 그래도 당첨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재당첨제가 10년에 걸립니다. 그냥 자격이 안 되는데 부적격으로 넣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넣어서도 안 되고 그 전에 미리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자금 마련 플랜을 해드릴 테니까 꼭 보고 청약하셔라. 예. 만약에 당첨됐는데 안 하게 되시면요, 이제 자격이 없으니까 청약으로는 포기하셔야 되고, 대치동 들어가시려면 시세 차익이 10억이나 나기 때문에 10억 더 주고 매수하셔야 돼요. 30몇 억씩 주고 매수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자금 마련 플랜에 대해서는 어떤 코너를 하나 만들까 합니다. 그래서 코너의 이름도 지을까 하는데, 꼼꼼해 이렇게 꼼꼼할 수가 없어 해서 꼼꼼 플랜, 이게 이제 1번 안이 되겠고요. 2번 안은 뭔가 이렇게 자금 마련 플랜을 짜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짜드리요 이렇게 해서 하나 붙일까 하는데, 자, 어떤 게 좋은지, 자, 이벤트 하나 가겠습니다. 예, 댓글 달아주세요. 1번, 2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제 영상 보면서 느낀 점 뭐 이런 것들 조금 달아주시면 제가 한 분을 추첨을 해서 개인 메일을 통해서 자금 마련 플랜을 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냥 두루뭉실하게 짜드리는 거 말고 그분의 상황에 맞춰서 연봉이라든지 또 전세 얼마에 들어가 계신지 또 이런 것들 다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전문가와 얘기를 거쳐서 꼼꼼하게 플랜을 한번 짜드릴까 합니다. 해보고 괜찮으면 점점 그 수를 늘려나갈까 합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무료로 진행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자,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은 댓글부터 남기고 시작할까요? 댓글 남기는 김에 좋아요, 구독도 눌러볼까요? 네, 노골적이죠. 자, 오늘 이 컨텐츠는요, 제가 입지 분석도 많이 해드리는데 입지 분석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 내용은 미리 제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저쪽 끝에다가 제가 링크 착 이렇게 붙여 놓을게요. 그거 먼저 들어가서 보고 오시면 되는 건데, 대치 에델로이만 한 것이 아니라 잠시 뒤에 나오게 될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까지 서로 재미있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꽈배기 꼬듯이 꼬아가면서 제가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조회수 많이 나왔습니다. 영상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 먼저 1차 보고 오시고 지금 2차로 자금 마련 플랜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있는 분양가, 그리고 꼼꼼하게 어떻게 준비해서 내야 되는지 날짜 체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 보실 때 자금 마련 플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표시를 해둔 거주 의무 기간입니다. 이게 있으면 입주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세에 못 끼워 넣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심각해지죠. 그런데 요즘 유예 기간 3년을 주었기 때문에 3년 동안 딱 한 번 정도 전세 넣어서 일단은 등기 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3년 안에는 무조건 전세 내보내고 본인이 입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대출 여러 가지 것들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거주 의무 기간 없는 지역 아니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 계약금 언제 내셔야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계약 체결 10월 말입니다. 이때까지 계약금 20% 금액 준비하셔야 됩니다. 분양가가 비싸기 때문에 20% 굉장히 큰 금액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분양가를 보여드릴 건데 마음의 각오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양가 나왔습니다. 분양가. 자, 59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위 가격으로 선정을 해보면 59 타입은 16억 정도에,
84 타입은 22억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약금 20% 예상대로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3억 3천 정도, 4억 4천 정도 당장 준비하셔야 됩니다. 10월 말까지라는 걸 확인하셨죠. 그 다음에 중도금은 총 60% 나눠서 내게 돼 있는데요. 보시면 특이한 게 15% 먼저 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 이렇게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제가 미리 읽어보니까 중도금 대출의 50%는 집단대출로 발생이 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중도금 부분에 대해서는 10%만 따로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앞쪽에서 대출이 일반적으로 발생이 되고 이자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리고 뒤쪽에서 잔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 1억 6천 정도, 2억 2천 정도 또 마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잔금 날짜가 다가오면 입주 예정일이 25년 6월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쯤에 나머지 3억 3천 정도, 4억 4천 정도를 또 마련하셔야 되는데 요때 딱 요 금액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필요합니다.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앞쪽에 이 중도금 낸 대출 있죠. 요거 다 갚아야 됩니다. 잔금 부분에서 대출을 발생시켜서 또는 본인이 집을 팔거나 전세금을 빼거나 해서 여기서 만들어진 그 금액으로 앞쪽에 중도금 대출을 전부 다 갚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등기를 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금 마련 플랜이 좀 복잡합니다. 요거 자세히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입주자 모집 공고문 보실 때 또 하나 돈 들어가는 부분은 발코니 확장과 옵션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59 타입을 보시면 자, 많게는 2천만 원까지도 발코니 확장비 들어갑니다. 첫 번째 계약금 10% 내셔야 되고요. 중도금도 있네요. 그리고 잔금 80% 이렇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1,800만 원 정도의 발코니 확장 비용이 들어가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도금 대출이 나와주는지를 확인하실 때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됩니다. 본주택의 중도금 대출 가능 시 총 분양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 관련 세부 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양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대출 나온다 확인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만의 전매 특허 자금 마련 플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에델로이의 분양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지역의 컨디션은 투기과열지구고요. 청약과열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어서 당첨되시면 재당첨 제한 10년에 걸립니다. 당첨되고 나서 포기하더라도 당첨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 10년에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매 제한 3년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당첨되고 나서 바로 카운트가 진행이 됩니다. 공사기간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입주하고 한 2년 정도만 살아도 얼추 3년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확인하시고 실거주 의무 2년인데요. 3년 유예를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당장은 3년 동안 전세를 끼워 넣을 수 있는데 3년 뒤에는 전세를 내보내고 반드시 내가 실거주하셔야 됩니다. 거주하셔야 됩니다. 자, 분양가 보시면 조금 전에 확인하신 것처럼 59 타입은 16억 선에, 84 타입은 22억 선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금 20%였죠? 20%.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자, 날짜는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그 사이에 이렇게 마련해서 내시면 되는 건데요. 자, 계산해 봤더니 59 타입은 3억 2천만 원, 84 타입은 4억 4천만 원, 요 정도 됐습니다. 계약금이 20%다 보니까 또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3, 4억씩 당장 10월 말까지 마련하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 자, 모아놓은 돈으로 해결하겠다. 가장 럭키한 케이스입니다. 주식, 적금, 보험 등 깨서 조달하겠다. 예, 이 정도 3억이나 4억 정도 주식, 적금, 보험 등이 들어가 있으면 진짜 행복한 케이스죠. 예, 그러면 당장 날짜 맞춰서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뭐 1, 2억이면 몰라도 3, 4억씩이나 되니까. 그러면 내가 일부 이렇게 조달을 하고 일부는 신용대출을 껴야 된다 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 신용대출 1억까지만 내셔야 됩니다. 이거 넘어가게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왜 그런지 말씀드렸죠. 요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대출에 관한 규제와 페널티. 이미 받은 대출이랑 앞으로 받을 대출을 더해서 1억이 초과된 그 상태로
1년 안에 규제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면 나중에 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2주 내로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손해인 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미 5천만 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이 있었고 이후에 주택 매수를 위해서 9천만 원의 대출을 냈습니다. 그리고 1년 내에 주택을 매수했다면 2주 내에 뒤에 낸 이 9천만 원은 그대로 회수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 금액이 1억 4천만 원이죠. 네, 1억을 초과한 금액을 내고 1년 내에 규제 지역에 주택을 매수했기 때문에 2주 내로 뒤에 낸 금액은 회수당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신용대출을 내실 때는요. 추가 약정서라는 걸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용대출로 받은 대출금은 주택 매수용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에 사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택 매수용으로 사용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1억 이상을 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억이 초과된 상태니까 딱 1억까지만 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은 누가 모니터링을 하나요? 철저하게 모니터링합니다. 예, 아주 귀신 같습니다. 예, 분양권은 계약과 동시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6월과 9월에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서 주택 매수 사실이 드러나게 돼 있죠. 예, 왜냐하면 약정서를 사인을 했는데 주택을 매수했기 때문에. 두 번째, 잔금 대출 시에도 우리가 또 신용대출 부족하면 끼워 넣잖아요. 그럴 때는 등기를 바로 치기 때문에 주택 매수용으로 이용을 한 게 금세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바로 회수당합니다. 자, 그래서 신용대출 계약금 단계에서 끼워 넣으실 분들은 1억까지만, 1억 이상 넘어가면 안 되니까. 또 이 신용대출로 1억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잔금대출 시에 DSR이 적용된 주택담보대출 나오잖아요. 그때 그 1억만큼 적게 나옵니다. 이건 확인하시고요. 자, 그런데 나는 신용대출을 조금 더 내야 된다. 1억 갖고는 안 된다 하시는 분들, 1억을 초과해서 내야 된다면, 자, 잘 들으세요. 부부 크로스 작전이 있습니다. 부부 크로스 작전. 예, 이거 좋은 방법인데요. 신용대출에 관한 규제는 차주 단위의 규제입니다. 빌린 주체에 대한 규제라는 거죠. 그래서 빌린 사람하고 등기 치는 사람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돈을 빌려서 주택 매수용으로 썼다.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신용대출을 내서 조달을 하고 본인이 청약 당첨돼서 등기 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명의를 본인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신용대출은 누가 냈어요? 배우자가 냈죠. 그러면 등기 친 주체하고 신용대출 낸 주체하고 다르잖아요. 차주 단위 규제, 이게 장점입니다. 신용대출 차주 단위 규제이기 때문에 크로스 작전을 반드시 쓰셔라.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 잔금 때 부부 합산 DSR을 내실 경우에는 역시 여기서도 대출금 적게 나온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대출금 적게 나와도 상관없다. 난 전세 끼워 넣을 거다. 이 전세 작전 쓰실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 3번 방법 괜찮죠? 예, 요거 꼭 참고해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계약금 20% 3, 4억 어떻게 당장 마련할까? 자, 전세 사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전세 보증금 담보 대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세 자금 대출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내가 깔고 앉아 있는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내는 겁니다. 제2금융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신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잔금 대출이 적게 나옵니다. 전세 작전 이용하실 분들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전세 자금 대출이 많이 껴있는 분들은 솔직히 10억 전세라고 예를 들면 한 2억만 내 돈이고 8억 정도가 전세 자금 대출이다 하면 2억을 담보로 한 대출밖에 안 나오겠죠. 예, 그런 점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약금 20% 3, 4억 정도인데 구하다 결국 안 구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이나 친지에게 부탁을 해야 되겠죠. 예, 빌려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너무 다행인 거죠. 반드시 차용증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슬쩍 뭘 이런 것까지 쓰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계약하시면요.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쓰게 돼 있습니다. 계약금은 어떻게 마련할 거며 중도금은 어떻게 조달하고 잔금은 대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요거 아주 철저하게 쓰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 차용증 요 내용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반드시 가족 친구에게 돈 빌리실 분들은요. 차용증 있어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약금 20% 어찌어찌 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예, 3, 4억 정도. 이달 말까지, 10월 말까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도금은 자, 보세요. 총 60% 구간이긴 합니다만 50% 집단대출로 나와준다고 나와 있잖아요. 중도금 50%는 건설사와 은행이 제휴해서 내주는 집단대출로 대부분 다 낼 수 있습니다. 나머지 10%는 따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중도금 10% 요거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금액은 59 타입 같은 경우는 1억 6천만 원,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2억 2천만 원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죠. 자, 조금 가벼워진 듯한 느낌입니다. 네, 보시죠. 첫 번째, 모아놓은 돈으로 해결하겠다. 아주 좋습니다. 앞쪽에 3, 4억과 그리고 뒤쪽에 1억 6천, 2억 2천 정도 내가 몇 개월 안에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많지 않습니다. 예, 대부분 2번으로 넘어오시겠죠. 1억 6천이나 2억 2천 정도는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다. 자, 1억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요. 예, 나머지 금액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2024년 12월에 내고 2025년 6월에 입주입니다. 아까 그 그래프 제가 말씀드렸죠? 총 5번을 나눠 내는데 앞쪽에 15%, 15%, 10%, 10% 4번 같은 경우에는 집단대출로 내주는데 맨 마지막에 나머지 10% 12월쯤에 내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025년 6월에 바로 입주입니다. 1년도 안 돼서 입주기 때문에 이거 전액 회수 당합니다. 등기를 치기 때문에. 또 신용대출을 앞쪽에서 내셨기 때문에 차후 DSR에 반영이 돼서 잔금대출 적게 나온다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왜냐하면 이 선시공 후 분양하는 아파트들이기 때문입니다. 회차 선택이 무의미합니다. 보통은 6번 나눠내면 앞에서 잔압할지 맨 뒤에서 잔압할지 선택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은행권에서는 이자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앞쪽에 50%를 대출을 시행을 하고 맨 끝에 잔압하셔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쨌든 뭐 앞에 내나 뒤에 내나 선시공 후 분양은 대출을 내고 나서 1년 안에 등기를 치게 돼 있습니다. 요즘 많이들 이렇게 하죠. 따라서 이 시점에서 신용대출 1억을 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간혹 옛날처럼 선분양 후 시공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1회차를 신용대출로 내야 안전합니다. 자, 이게 선택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면 1회차를 신용대출로 내십시오. 그래야 1년이 지난 후에 등기를 치기 때문에 안전하고 회수 안 당합니다. 만약에 반대로 6회차를 신용대출로 내시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액 회수되는 위험한 상황에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선시공 후 분양인지 선분양 후 시공인지 요거 보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억 6천, 2억 2천 전부 다 1억이 넘어가는 금액이라서 배우자가 신용대출을 내는 크로스 작전 있죠? 예. 요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1억 넘어도 상관없고 배우자가 신용대출을 내서 조달하고 등기는 본인이 친다. 요 작전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앞쪽에 계약금 20%는 주로 잔압을 하셨고 중도금 10% 단계에서 신용대출을 내겠다 하는 경우가 될 것 같아요. 예, 신용대출이 뭐 4, 5억씩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이렇게 앞쪽에 잔압하신 분들 중도금 단계에서 신용대출 요 1억 6천 정도, 2억 2천 정도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방법으로는 중도금 10% 1억 6천 몸테크 전략을 쓰겠다 하는 분들, 예, 깔고 앉아있는 전세금 있죠? 예, 요거 몸테크로 좁은 집으로 이사 나가는 겁니다. 전세금 빼서 내는 거죠. 오피스텔이나 원룸으로 옮겨서 월세살이 하는 건데 당첨되고 나서 뭐 1년 정도, 1년도 안 돼서 입주이기 때문에 거의 8개월 만에 입주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예. 뭐 상황이 되면 짐은 이삿짐 센터에 따로 맡겨놓고 에어비앤비에 들어가 있는 것도 단기 월세 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예. 새 집에 좋은 곳에 당첨이 됐는데 요 정도는 가족들이 오케이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5번째입니다. 전세 보증금 담보 대출 말씀드렸죠. 제2금융권이라서 신용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주담대가 적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잔금을 전세로 처리하실 분들만 사용을 하시고 반드시 이 내용은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 나오는지는 은행에 가서 상담 받아보시고 나서 결정하셔라. 이렇게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6번째는 중도금 맨 마지막에 10% 내는 거.
연체 전략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 예전에 많이 하셨습니다. 이자만 내고 연체를 했다가 잔금 대출이나 전세 끼워 넣어서 다 갚아버리는 이런 전략이 있는데 이자가 굉장히 비쌉니다. 중도금 이자, 그 이자에 곱하기 2 하시면 됩니다. 2배 정도 비싸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연체를 2달 이상 했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점도 꼼꼼히 따져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알아보시고 나서 중도금 연체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조합 사무실에 전화해 보시면 다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조언을 듣고 나서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